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과거에 2천억 원을 잃었다가 복구했다고 한번 소개드렸던 97만 유튜버의 보유 종목 20개와 그 이유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려 보겠습니다. 근데 하나 특이했던 건요. 지금 9월 초를 기준으로 해서 이 친구는 들고 있는 코인 20개를 1년 뒤도 아닌 18개월 뒤에나 팔겠다고 공언을 합니다. 지금 블랙락의 ETF 덕분에 반감기 사이클이 땡겨졌냐 안 땡겨졌냐를 두고 논란이 있었는데요. 안 땡겨졌다 하더라도 1년 정도 뒤에는 그래도 사이클의 정점에 있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그보다도 6개월 뒤인 대략 한 26년 2월쯤이 될 것 같아요. 그때까지 안 팔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친구의 영상인데, 나 크립토 떠날 거야. 그래서 18개월 동안 떠나 있을래. 그 이유는 이렇게 분명히 이유를 얘기해 줄 것처럼 했는데, 영상을 보니까 이유는 나오질 않아요. 명확하게. 그래서 제가 추측컨대, 이 친구는 그냥 이 사이클의 끝을 보고 말겠다는 그냥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구나. 왜냐면 26년 2월까지 가면요. 아무리 사이클이 늦춰진다고 하더라도 모든 코인들의 이제 웬만한 사이클의 정점은 다 나올 거라고 보잖아요. 그래서 사이클의 끝을 보겠다는 강한 의지이자 하나의 의견이 아닌가. 그래서 이 친구도 내가 정답이 아니다. 틀릴 수도 있다. 싫어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하나의 의견으로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제가 이 친구의 얘기를 이렇게 드리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한 100만 명 정도 되니까 나름 큰 유명 인플루언서잖아요. 그럼에도 코인리스나 한국에 자주 소개가 되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 코인 업계는 한국에서 거의 개발이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개발이나 운용이나 모든 발전이 서양이나 외국에서 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한국 인플루언서, 한국 기사, 한국 뭐 SNS만 보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분명히 이 코인 업계를 앞에서 이끌어가고 있는 해외의 분위기는 어떤가? 분명히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분야와 뭐 성향과 매우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보자는 차원에서 소개를 드린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친구 이름이 랜 노이너였잖아요. 근데 이 친구에 앞서서 이제 주변 연구자들의 포트폴리오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주변 뭐 동료라든지 같이 투자를 하는 뭐 리서처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밥 먹고 이제 어떤 코인 뭐 투자할 건지 연구만 하는 분들 한 10명 정도가 있는데 랜 노이너 거는 제가 이제 잘라서 뒤에 한번 보여드리고 그래도 9명 굉장히 많죠. 뭐 조다, 크리스다, 뭐 파울로다 쭉 있는데 자, 너무 많아서 이 친구들이 다 20개씩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공개를 한 겁니다. 근데 뭐 비중이라든지 뭘 더 샀냐는지 이런 건 전혀 나와 있진 않지만 제가 추정컨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자, 비트 이더 솔라나, 비트 이더 솔라나 이 친구는 아니지만 비트 솔라나 이더, 비트 솔라나 이더, 비트 이더 솔라나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걸 보니까 이거는 이 친구들의 그 보유 비중이 높을수록 위에 있겠구나. 뭐 시가총액이 높은 것도 있지만요. 보유 종목 비중이 높은 걸 위에 써놨구나. 이렇게 저는 추정을 했습니다. 아무튼 대부분은 비트, 솔라나, 이더는 다 그냥 들고 있다고 보고 그래도 이게 너무 많으니까 제가 눈에 들어오는 공통 종목을 한번 추려봤습니다. 일단 Rweave라는 업비트에는 없죠. 그 파일 코인과 비슷한 이제 뭐 스토리지 코인인데 Rweave 이거 룬, 니어, 인젝티브, 톤, 옵티미즘, 이뮤터블 X 정도 있었고요. 또 뭐 게임 코인들이죠. 빔, 슈퍼버스, 렌더, 아카시, 에이오즈, 트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팬텀, 엑셀라, 타오 뭐 비텐서라고도 하죠. 그리고 페페, 밈코인, 캐스퍼, 세이, 피스 등등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많아서 그냥 제가 이 정도로 눈에 들어오는 것만 일단 공통점으로 삼고 이제 주인공인 렌 노이너의 포트폴리오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뭘 샀는지보다 왜 샀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좋은 코인을 가지고 누구는 벌고 누구는 잃잖아요. 그래서 왜 샀는지를 중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나는 이런데 당신들은 싫어할 수 있어. 내 기준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의를 하는 게 있으면 제가 동의를 하고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하면 제 생각도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뭐 여기 8월 30일 기준 스타트 데이트에서 18개월 뒤에 내가 팔 포트폴리오 이렇게 쭉 있죠. 근데
그래도 이게 참 배울 점은 있는 게요. 20개의 코인을 앞으로 얘기를 할 텐데 모든 코인 이름을 쭉 쓰고요. 뭐 그렇게 어려운 코인 없습니다. 대부분 들어봤을 법한 코인이고 근데 여기 이유가 분명하게 써 있습니다. 나 이러이러해서 비트 샀어, 이더리움 샀어, 솔라나 샀어, 알위브 샀어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비중 조절도 잘 했겠죠. 시가총액이 클수록 많이 샀을 거고 작을수록 소액 비중을 해서 샀을 거다. 근데 이 이유를 이게 깨알 같아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시간 되시면 보시면 좋겠는데 제가 이 친구의 그냥 커멘트를 중심으로 뭐 스킵하는 것도 있겠지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비트코인을 왜 샀느냐? 얘기를 안 할 줄 알았는데 하더라고요. 자, 비트코인 없는 바보가 되지 마십시오. 굉장히 순화된 표현으로 바보라고 했고요. 그냥 바보가 되지 마십시오. 한마디 하고 넘어갑니다. 비트코인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이더리움을 얘기할 땐 조금 특이했습니다. 뭐 기능적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이더리움이 죽었다고 들렸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더리움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 이유를 한번 더 소개를 해드리면 이더리움 다들 지금 죽었다고 하지 않느냐. 모두가 싫다고 하고 관심 없다고 하고 심지어 ETF가 됐는데도 인플로 아웃플로 뭐 사고 팔지도 않고 있더라. ETF도 거의 망한 것 같더라.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이 코인계에서는 이더리움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컴백할 거라 본다. 이게 이더리움을 뭐 최근에 좀 탔나 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요. 아무튼 이더리움의 커멘트를 좀 말씀을 드렸고 솔라나는 또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뭐 파이어 댄스다 뭐다 여기 써 있긴 한데 그냥 가장 빠른 레이어 1이기 때문에 샀다. 뭐 이게 이제 그 이유겠죠. 뭐 알위브도 있고 여러 개 있지만 몇 개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자, 룬이라는 코인이 있죠. 이걸 대해서 코멘트를 하나 하는데 이게 내가 아는 한 가장 진정한 탈중앙화된 크로스체인 프로젝트다. 탈중앙화에 초점을 맞추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에 의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제가 좀 찾아보니까 룬은요 설립자도 없고요 CEO도 없고 이사진도 없습니다. 그냥 비트코인처럼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 비트코인이 살아남은 이유 중에 하나가 사토시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대표자가 없으니까 살아남았고 텔레그램 같은 곳은 뭐 사실 비트코인이나 텔레그램이나 뭐 비슷한 케이스로 볼 수도 있겠죠. 근데 텔레그램은 CEO가 있기 때문에 잡혀갔고 비트코인은 없기 때문에 살아남았구나. 그 컨셉을 뭐 룬이 따라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는 뭐 이 룬 코인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수이라는 코인도 있죠.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유통량 논란이 한 번이라도 있었던 코인은 그래도 사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뭐 힘들 때 어려울 때 있을 텐데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제 경우는 그런데 이 친구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좋은 이유가 있지만 나는 빠르고 사용하기 쉬운 수위가 무브라는 언어를 통해서 개발이 되고 이렇게 발전이 되는데 난 무브라는 언어에 베팅한 거다. 왜냐하면 이게 퍼져나가기 굉장히 좋다는 거죠. 쉽고요. 그래서 무브라는 언어에 베팅했기 때문에 난 수위를 샀다. 뭐 이 친구의 전략이자 뭐 생각이겠죠. 저랑 다를 수도 있고요. 뭐 니어라든지 팬텀이나 인젝티브는 워낙 잘 알고 있는 뭐 코인이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도 이렇게 쭉 해서 20개를 채웁니다. 굉장히 많은데 그렇다고 뭐 막 처음 보거나 이런 코인이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 옵티미즘에 대해 한마디를 합니다. 누구나 아는 그 레이어 2 코인이잖아요. 근데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나는 베이스의 성공에 편승하기 위해서 이 옵티미즘을 샀다. 마치 코인베이스처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 옵티미즘, 아니, 베이스라는 코인은 이제 코인베이스가 만든 레이어 2 코인이잖아요. 그러나 아시겠지만 바이낸스든 뭐 코인베이스든 뭐 업비트든 아무데도 베이스라는 코인을 팔고 있지 않습니다. 상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베이스의 생태계는 굉장히 커져가고 뭐 밈코인도 커져가고 이 생태계는 커져가는데 살 수 있는 코인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간접 투자 방식으로 옵티미즘을 사면요. 베이스에 투자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거둡니다. 왜냐하면요. 옵티미즘과 베이스가 이제 그 계약을 수익 공유한다는 계약을 맺고요. 베이스가 돈을 벌면 옵티미즘이 돈을 같이 벌게 됩니다. 그리고 베이스가 뭐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해도 옵티미즘의 동의가 있어야 뭐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코인베이스와 비슷하게 한 몸으로 거의 뭐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베이스의 성공을 원해서 옵티미즘을 샀다. 뭐 일리가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대신에 새로 나온 코인들은 분명히 뭐 락업된 물량이 얼마고 이걸 뚫고 내가 올라갈 수 있을지 이런 걸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겠죠. 뭐 참고로 저는 뭐 사진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한국 분들과 가장 차이가 있는 부분 같은데요. 웬만한 코인들은 원래 레이어 1이잖아요. 이 친구들 레이어 1이 가장 이제 종류 많이 투자를 했고, 두 번째로 많이 투자한 코인의 분야가 의외로 게임입니다. 게임 여기 보시면 빔, 이미터블 X, 뭐 슈퍼버스 있고요. 크라운이랑 코인은 제가 소개를 한 번도 안 해드린 것 같아요. 빔, 이미터블, 뭐 슈퍼 정도만 소개를 했는데, 이제 빔은 뭐 나중에 업비트 상장이 되긴 했었죠. 아, 한국과 왜 차이가 있느냐? 한국은요, 플레이 투 원 자체도 불법이고, 다 게임 업체들 외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에서는 이제 블록체인과 가장 뭐랄까요, 궁합도 좋고, 그냥 하면 되는 거, 블록체인 위에 게임을 올리면 너무나도 이게 잘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미 많은 개발이 일어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게임 개발자가 유튜버고 뭐 이렇게 투자도 하고 있고 이런 분들이 외국엔 굉장히 많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4개나 투자를 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뮤터블이 다소액이긴 하지만 이뮤터블이 첫 번째로 있고요. 두 번째가 빔, 세 번째 슈퍼버스 정도 들고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경우는요. 또 다른 코인 중에 이제 만트라라는 OM이라는 티커명이 있는데요. 이것도 좀 한국 분들과 특이한 점인 것 같아요. 다른 점. 한국은요, RWA가 뭐 블랙락의 영향도 있겠지만 가장 이제 뭐랄까요, 확실하다. 뭐 이렇게 뭐 블랙락 CEO가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었고요. 아무튼 한국 분들은 RWA에 강한 확신을 갖고 있는데 반해서 이 친구는 그냥 유일한 RWA 프로젝트 만트라라고 하는 코인 요거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심지어 온도도 아닙니다. 한국인들은 온도를 좋아하지만 이 친구는 만트라 RWA는 그냥 하나만 꼽고 오히려 게임을 많이 들고 있는 거 좀 뭐랄까요? 뭐 차이점이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러거나 저러거나 AI는 뭐 전 세계의 지금은 뭐 공통 분모라고 할까요?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세 가지 종목을 투자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뭐 제가 예전에 소개했던 랜더나 아카시나 에이오즈, 에이오즈는 제가 소개를 한 적은 없는데 뭐 AI나 디핀 뭐 특히 여기 보시면 이제 소셜 내러티브까지 갖고 있는 에이오즈 코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시총 순으로 보면 그래도 랜더나 아카시나 에이오즈 순이 아닐까. 저는 요 두 개 코인만 들고 있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에어로드론이라는 코인이 있는데 이 친구도 베이스 기반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의 성향이 확실하죠. 베이스에 나는 투자를 하고 싶고 여기에 성공에 베팅을 하고 싶은데 베이스 코인이 없다. 그래서 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디파이 코인인 에어로드롬 뭐 트레이딩 내러티브가 있다곤 하는데 아무튼 베이스에 난 투자를 하고 싶었다. 이런 명확한 이유들을 가지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뭐 비중 조절도 잘 해가면서요. 그래서 18개월까지 기다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마지막으로 페페코인은 있는데 뭐 요거는 밈코인이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유들을 가지고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어려운 하락장을 견뎌낼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주십사 차원에서 굉장히 이런 건 정리도 잘 해놓고 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아쉬운 점이 이 친구에게 있었는데 분명히 18개월 후에 매도를 하라고 강한 뭐 아무것도 안 하겠다. 나 그때 이제 떠났다 돌아오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뒤에 가서는 비트겟 거래소나 바이빗 거래소에 이 거래 이벤트 뭐 많이 이렇게 샀다 팔았다 하면 뭐 돈도 주고 USDT 주고 이런 이벤트 광고 뭐 레퍼럴 광고를 하더라고요. 야, 이거는 좀 아쉽다. 왜냐면 이 샀다 팔았다를 자주 하면 돈을 벌 수가 없거든요. 야, 이런 특히 비트겟은 이제 선물 거래소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걸 같이 추천을 하는 거는 조금 저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타라든지 선물은요 그 금융업 전체를 먹여 살리는 원천이 됩니다. 그리고 캐시카우가 될 수 있고요. 금융업의 뭐 CEO나 임원들의 품위 유지비를 그분들이 모두 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도 사드리고 뭐 집도 사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샀다 팔았다 하는 건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말 나온 김에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요. 빗썸에서 9월 2일자 기사긴 한데 9월 3일부터 9월 6일까지
거래 수수료, 모든 원화마켓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원래는 USDT랑 USDC만 수수료를 0원으로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 뒤로 하루 정도 지나서 그러니까 아마 업비트가 USDC 상장을 하니까 이런 걸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지금 거래량이 너무 줄었거든요. 그래서 원화마켓의 빗썸에 있는 여기 보니까 거의 모든 코인 다 나온 것 같거든요. 뭐 0원이라고 합니다. 9월 3일에서 9월 6일까지요. 한번 이걸 제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빗썸이 말하기를 지금 엄청나게 힘들지 떨어지고 딱 한 번만 팔았다 사볼까? 혹시 아냐? 뭐 제대로 맞출지 좀 큰 돈 벌지 혹시 알아?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샀다 팔았다 하시는 게 그렇게 좋진 않지만 모든 거래 수수료, 거래소의 수입의 원천은 샀다 팔았다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말 나온 김에 좀 더 가보겠습니다. 차라리 단타는 난 것 같아요. 반드시 잃게 되는 선물 거래소의 구조. 예전에도 소개를 드렸었지만 로빈후드의 99%의 수입원은요. 이 수수료가 아닙니다. 수수료는 거의 공짜고요. 로빈후드가 시타델이나 이런 헤지 펀드들에게 고객들의 이제 호가창을 가득 메운 고객의 주문, 오더북을 선물로 줍니다. 수수료는 무료니까 사람들이 막 들어와서 샀다 팔았다 하겠죠. 그러면 시타델이 이걸 가지고 보고 있다가 얼만큼 올렸다, 얼만큼 내리면 이렇게 가장 효율적으로 가성비 좋은 청산을 할 수 있는지, 청산을 하면요, 그거 다 이제 거래소거가 되거든요. 얼마나 가성비 좋은 청산을 할 수 있는지 오더복, 고객들의 이제 주문이 다 걸려 있는 걸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돈을 벌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정보가 헤지펀드들에게, 거래소들에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예전에 뭐 카지노 룰렛도 말씀드렸죠. 이 쇠고슬이 돌아가는 게 삐리리리 돌아가는 게 제 뭐 심증이긴 한데요. 위에 막 CCTV나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러면 걔가 확률로 계산을 하는 것 같아요. 어디로 몇 번으로 들어가야 가장 많은 사람들의 돈을 가져올 수 있을지 저는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카지노나 룰렛으로 돈을 하면 할수록 벌 수 없는 것처럼 선물도 똑같다. 특히나 이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9월 3일 오전 뉴스였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청산 데이터가 그냥 허위 보고에 가깝다, 거짓말이다,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요. 이 K33 리서치의 한 수석 애널리스트의 얘기입니다. 21년도 이후부터는 뭔가 조금 달라졌는데, 뭐 바이낸스든 OKX든 이런 주요 거래소들이요. 모든 청산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더라. 우리 항상 뭐 코인리스 보면 롱 얼마 청산, 숏 얼마 청산 이거 항상 보잖아요. 이 데이터가 과소평가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요. 모든 청산을 기록하고 보고하는 게 아니라 21년도 이후에 그냥 1초에 한 개, 초당 한 개만 청산만 보고를 하고 기록되기로 변경이 됐기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막 엄청난 급등이 나오거나 엄청난 급락이 나오면 뭐 1초에 뭐 수십 개, 뭐 수백 개 주문이 다 청산될 거 아니에요. 그 중에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한 개만 청산으로 보고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이 청산액이 좀 줄어들게 보고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죽었는데 이게 무덤조차 없는 참 황당한 경우거든요. 이 탐욕이 기록조차 되지 않는 누구한테 말도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 그래서 좀 지양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뭐, 바이낸스 CEO 9월 3일자로 해서 인터뷰를 했다고 하는데, 한국에 이미 왔습니다. 이 친구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한국의 가상자산 시장에 진출을 원한다. 뭐, 고팍스 지분도 투자를 해보고 어떻게든 뚫어보려고 하는데, 다 벽에 막히는 거죠. 뭐, 대주주 못 된다. 뭐, 어떤 식으로든. 그러나, 바이낸스 CEO는 들여오려고 뭐 어떤 생각까지 하냐면요. 이 고팍스 지분을 뭐 한국의 클라우드 기업 중에 하나인 메가존이란 곳이 있는데 여기에 넘겨가지고 다시 한국으로 진출하는 그러니까 꼭두각시를 하나 세우는 거죠. 뭐 이런 방법을 써서라도 나 한국에 너무 들어오고 싶다. 왜 그럴까요? 한국이 노다지이지 않겠습니까? 이 알트코인 단타에 지금 선물은 불법이긴 하지만 선물 분명히 바이낸스가 로비를 쓰든 어떻게 해서든 한국 시장에 들어오면 분명히 선물을 런칭을 할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이 수수료가 한국인들 단타 좋아하는 분들에겐 어마어마한 이제 수입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건 과거 얘기긴 하지만 조금 벗어난 얘기긴 하지만 소개를 해드리면
6년, 17년쯤에는요, 코인원에서 그 공매도가 합법이었습니다. 당시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17년 즈음에 저보다도 코인을 빨리 접했었던 회사의 선배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먼저 접했다고 해서 많이 버는 건 아니죠. 뭐 아시겠지만. 근데 그때 당시 뭐 때를 잘 만났고 빨리 들어오셔서 많은 돈을 벌었었어요. 선배님이.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코인원에서 이더리움 클래식의 공매도에 베팅을 했습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 이제 이더리움이 뭐 하드포크 되고 막 나눠지고 해가지고 이더리움 클래식이랑 나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이더리움 클래식은 앞으로도 지금도 사실 개발이 많이 되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이더리움이 잘 앞으로 성장하고 이더리움 클래식은 도태될 것이다 해서 이제 제 선배가 막 공매도를 때렸다가 1억이 넘는 돈이 청산이 되고 씁쓸했더라. 뭐 이런 내가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이 선물의 끝은 단타의 끝은 뭐 위험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본론으로 좀 돌아와서 결론을 드려보자면 오늘 이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내 코인 매수에 대한 이유가 분명해야지 급락과 급등을 모두 버틸 수 있다. 같은 코인으로도 누구는 벌고 누구는 잃을 수 있잖아요.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코인을 산 이유가 분명한지, 남 얘기 들은 건지 분명한지, 또는 잘못됐을 경우에 받아들일 수 있는 비중만 투자를 한 건지, 급등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지 등등의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